오늘은 특별히 이 퀀트 분야 가져온 코로나 사태에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글로벌 그 투자 배분사의 쿼터팩의 장두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요즘 지난 그 3월 중순이에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서 상당히 좀 투자자들이 재테크하기가 좀 힘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부 주식을 덜어서 현금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예금금리가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사실상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주식에도 계속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은 불안한 마음을 이제 지울 수가 없을 텐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꼭 구축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어떤 채권이나 원자재 등을 잘 조합을 해서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상관계수가 낮다. 이걸 구성해야 되는데 네, 상관계수가 높으면 결국 자산이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산 운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시청자한테 간단히 좀 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자산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 자산에 몰빵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다양한 성격의 그런 자산군을 섞음으로써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고 위험도를 낮추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방법을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는 쿼터팩의 장점이 코로나 사태에도 이렇게 계량 분석, 퀀트 분석에서 굉장히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 지금은 사람보다도 데이터에 의존해라 이런 쪽에 얘기하는데요. 그런 관계에서 지금 그동안 그 데이터 이렇게 예의한 자산 배분의 중요성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네. 이러한 원칙을 사람이 감정에 따라 바꾸기보다는 네. 이 원칙에 따라서 데이터 교육값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투자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중순 이후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것이 신흥국인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장 대표님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 위주로 상당히 많이 시장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미국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이 지수의 PER, 이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은 약 22배 수준으로 22배요. 네네. 네,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도달해 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와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12개월 이익 추정치라는 어떤 이러한 이 추정치 요소는 주식이 올라오는 만큼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익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7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에 도입을 했는데 네네. 만약에 실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심이 생기는 경우 특정 기업들이 실적을 시장 예상치의 기대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서 지금 그 주가 변동이 오는 워빙 마켓이 되니까 네네. 사실 그 2000년대 이렇게 해서 닷컴 버블 것처럼 네. 워빙 마켓 이후에 한 75% 폭락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저희 지표에서 지금 폭락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네네. 나스닥이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나스닥을 구성하는 종목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 업체의 이익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이 잘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국면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은행주 업종들이 미국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네네. 주의해야 될 점은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오르면서 트레이딩 부분에서 수익률이 좋으면서 실적이 잘 나왔지만은 웰스파고 같은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는 충당금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연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은행들의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경제적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지금 중국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지금 관점에서는 미국보다는 미국을 아예 비우기는 분명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미국의 비중을 일부 줄여서 중국 주식이나 신흥국 주식을 편입을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 관점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데이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PER이 약 22배, 중국 MSCI의 PER이 약 14배 정도입니다. 그거 그냥 됩니까? 네. 근데 이제 2009년 이후 미국의 PER 대비 중국의 그러한 PER 수준을 보시면은 과거 2009년 이후 평균 수치가 약 한 72% 정도였습니다. 즉 미국 PER 대비 70%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었던 것이 지금이 최근에 뭐 중국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한 65%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 밑에서 더 미국 대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중국 쪽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지표를 보시더라도 코로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빨리 터졌었고 그러한 영향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안정화되면서 경제 회복 속도도 미국보다는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진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중국이라든지 또는 신흥국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좀 더 현명한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면 이제 지금까지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선진국 비중을 좀 줄이고 하반기에는 중국 비롯한 신흥국 비중을 높여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금이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장 대표님이 이렇게 불러온 가장 핵심적 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세계 주식이 올라서 이렇게 동학개미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좀 돈을 벌었습니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고민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반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 포트폴리오 이거 사실 이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관련된 ETF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GLD라는 금 가격을 추정하는 ETF입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구리뿐만 아니라 밀, 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달러 지수도 지금 저희가 나타내는 모델상에서는 강세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그런 국면에서는 네네. 앞으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해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구축한다면 GLD라는 ETF의 10% 정도를 편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ETF 한 가지가 QRFT라는 크래프트, 그러니까 즉 국내 AI ETF 개발 업체인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업계 최초로 미국 대형주를 벤치마크로 삼는 ETF를 작년에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운용을 하는 ETF로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난 1년간 작년 ETF 설정 이후 벤치마크인 S&P 500 대형주 지수를 약 10%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되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ETF 자체를 투자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도 10%. 1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 또는 신흥국 관련된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관련된 ETF로서는 CNYA 또는 신흥국 관련된 ETF로서는 IEMG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저도 10% 정도를 가져가시면은 간편하게 다양한 국가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쪽에서 꼭 앞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많이 올랐지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ETF 중에 하나가 CLOU라는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줌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라기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의 10% 정도를 분산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코로나 사태도 대비가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각 종목에 대해서 10%씩 그래서 주식의 결국에 30% 금의 10%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산 배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나머지 60%는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이 ETF를 통해서
채권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크게 두 가지고요. 저는 미국 국고채 10년에서 20년물 사이에 국고채를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요. 네네. TLT라는 ETF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TLT라는 ETF는 미국의 국고채에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의 국고채를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적인 자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가운데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어떤 영향에 의해서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TLT라는 이 종목이 수익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시장의 위험이 빠져서 안전자산으로 보일 때 이때 수익을 내는 어떤 한 가지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30% 정도를 30% 정도? 네, 네.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네네. 나머지 30%는 미국 종합채권 지수를 추정하는 네네. AGG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종합채권 지수는 국고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그다음에 지방채 등 미국의 우수한 그런 채권들 위주로 이루어진 채권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부분에 30%를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총 채권 60%, 주식 30%, 금 10%라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올해 ETF를 투자를 하셨으면은 거래 비용을 감안하지 않았지만은 올해부터 수익률이 약 한 13% 정도 수익을 날 수가 있었을 거고요. 네네. 반면에 변동성은 6%, 그다음에 3월에 시장이 낙폭했을 때도 1% 이내로 손실을 관리가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주 안정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해 한 13% 정도 올랐는데 나스닥은 그거보다 중간 아웃퍼포머네요. 그러니까 나스닥과 비슷한 성과를 네네네. 내면서도 변동성은 훨씬 훨씬 낮게 없고. 네네. 세제 손실폭도 나스닥은 중간에 뭐 20%까지 빠졌겠지만은 저희는 중간에 마이너스 1% 정도로 감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자산 배분에 큰 효과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퀀트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는 글로벌 투자 자산 배분사의 포터팩의 장정 대표님 인터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돈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포트폴리오,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장 대표님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으실 걸 권하면서 이 방송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